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월트 디즈니사의 겨울왕국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원작에서 나오는 눈의 여왕은 엘사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얼어붙은 왕국에서 아이들을 납치해 가두는 납치범인데요. 겨울왕국과 달라도 너무 다른 원작 눈의 여왕, 지금 시작합니다. 사악한 트롤은 아름다운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흉측하게 비추는 마법의 거울을 만들었어요. 이 거울에 비춰진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몸통 없이 머리를 대고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롤은 진심으로 즐거워합니다. 장난기가 솟은 작은 악마들은 마법의 거울을 들고 천사들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실수로 이 흉악한 마법의 거울을 놓쳐서 깨뜨리고 말았어요. 아주 잘게 깨진 수억 개의 거울 조각이 세상에 흩날렸고 눈과 가슴에 거울이 박힌 사람들은 이제 사악한 것만 크게 보게 됩니다. 그 무렵 어느 작은 마을에 소년 카이와 겔다가 살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이웃해 살면서 남매처럼 친하게 지냅니다. 우연히 카이의 눈과 심장에도 깨진 거울 조각이 박히자 따뜻했던 카이의 마음은 차갑게 식고 모든 걸 나쁘게 보게 됩니다. 겔다는 변해버린 카이의 모습에 슬퍼했습니다. 어느 날 카이가 혼자 썰매를 타고 놀다가 눈처럼 하얀 마차가 지나가는 걸 발견합니다. 카이는 뭔가에 홀린 듯 자신의 썰매를 마차에 연결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마차에는 눈의 여왕이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춥지? 내 외투 안으로 들어오렴. 눈부시게 빛나는 눈의 여왕은 카이를 모피로 감싸줍니다. 눈의 여왕은 차가운 마음을 지닌 이 소년이 마음에 들었어요. 또한 카이에게 차가운 눈의 여왕은 너무도 완벽해 보였죠.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첫 번째 입맞춤을 하자 카이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두 번째 입맞춤을 하니 카이는 이제 가족과 겔다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 번 더 입을 맞추면 넌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홀려버린 카이는 그녀가 두렵지 않았어요. 세상에 차가운 눈보라를 뿌리며 날아가던 그들은 눈의 여왕이 은둔하고 있는 궁전에 도착합니다. 카이는 눈의 여왕의 궁전에 머물기 시작했죠. 한편 실종된 카이를 애타게 찾던 겔다는 카이를 찾기 위해 홀로 넓은 세계로 떠납니다. 겔다는 태양과 꽃과 동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늙은 마녀가 손녀를 갖고 싶은 마음에 겔다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녀를 예쁜 정원에서 놀게 해줍니다. 하지만 결국 카이와의 추억을 떠올린 겔다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고 외로운 마녀를 떠나게 됩니다. 겔다는 우연히 까마귀와 마주치는데요. 겔다의 사연을 들은 까마귀가 겔다를 어느 왕국에 데려갑니다. 우리 왕국의 새로운 왕자가 네 친구 카이 아닐까? 겔다와 까마귀는 백합침대로 몰래 다가갑니다. 그런데 공주의 옆에 있던 왕자는 카이가 아니었습니다. 공주와 왕자가 깨어나자 겔다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고 겔다를 딱하게 여긴 공주는 화려한 마차를 선물해 줍니다. 황금 마차를 타고 숲을 지나던 겔다. 그런데 황금의 눈길을 빼앗긴 강도들이 마차로 돌진합니다. 카이를 찾기도 전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겔다에게 어린 강도 소녀가 다가와 친구가 되어줍니다. 겔다의 이야기를 들은 강도 소녀는 눈의 여왕의 여름 별장이 있다는 라플란드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강도 소녀는 어른 강도들에게 잡혀있던 순록을 몰래 풀어줍니다. 겔다와 함께 너의 고향 라플란드로 가렴. 순록과 겔다는 기뻐하며 라플란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북극 하늘에 환상적으로 빛나는 오로라를 지나 라플란드가 있는 핀란드에 도착합니다. 어느 작은 오두막 굴뚝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가자 핀란드 여인이 그들을 맞이했고 눈의 여왕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순록은 여인에게 겔다가 눈의 여왕을 이길 힘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핀란드 여인은 뜻밖의 대답을 해줍니다. 겔다는 이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단다. 여태껏 많은 사람과 동물이 겔다를 기꺼이 도우려고 했잖니. 겔다의 힘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마음에서 나와 겔다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카이를 구할 수 있단다. 깨달음을 얻은 순록은 겔다를 눈의 여왕의 정원까지 데려다줍니다. 이제 거대한 궁전 앞에 홀로 선 겔다. 갑자기 거대한 눈송이들이 살아 움직이며 다가옵니다. 그것은 눈의 여왕의 경비대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겔다의 입김이 수증기가 되더니 이내 거대한 천사가 되어 경비대들을 물리쳐줍니다.
이제 겔다는 용기를 내어 여왕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눈의 여왕은 마침 궁전을 떠나 있었는데요. 거대하고 공허한 방 안에 들어서자 가운데는 거대한 호수가 얼어붙어 있고 여왕의 옥자에는 어린 카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카이의 얼굴은 거의 검정이 가까운 듯 새파랬습니다. 카이와 눈의 여왕은 한 가지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요. 카이가 얼음 조각으로 영원이라는 퍼즐을 완성하면 눈의 여왕이 카이를 풀어주고 스케이트 한 켤레를 주기로 한 겁니다. 퍼즐에 집중한 카이에게 겔다가 달려가 따뜻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카이의 심장이 박혔던 거울 조각을 녹였고 그제야 카이는 겔다를 바라봅니다. 겔다를 바라보던 카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고 눈 속에 들어갔던 거울 조각도 빠져나옵니다. 카이의 총명한 눈과 발그레한 뺨이 돌아왔고 두 사람은 얼음 호수 위에서 즐겁게 춤을 춥니다. 얼음 조각들도 즐거워하며 춤을 추다가 우연히 카이가 맞추고 있던 영원이라는 글자가 완성됩니다. 카이와 겔다는 함께 눈의 여왕의 궁전을 빠져나왔고 사랑스러운 봄의 기운이 만발한 마을로 도착합니다. 집에 들어선 카이와 겔다는 어느덧 그들이 변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소년과 소녀가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입니다. 카이와 겔다는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그렇게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따스한 초여름이었습니다.